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종편 3사 재승인과 관련한 심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야권으로부터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가 4대강 사업은 타당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산단 명칭 논란, 진주의료원, 도청 이전, 서부청사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선 출마까지 언급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 씨와 이를 전달한 정미용 정의실현 국민연대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종편 3사 재승인과 관련한 심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종편 3사 재승인 기준점수 통과와 관련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자료를 방통위원회 회의 30분 전에 방통위원들에게 내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놓고 결정하는데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30분 전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종편들이 방송의 공정성은 공정성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 콘텐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 비율이 지금 50%가 넘고, 그래서 이거는 종편이 아니고 그냥 뉴스 보도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무늬만 종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도 전문 채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도 비중을 일단 의무적으로 낮추도록 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종합 편성을 하도록 해야 하고요. 약속한 그 콘텐츠에 대한 투자, R&D에 대한 투자,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 그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권으로부터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가 4대강 사업은 타당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김황식 전 총리는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목적이나 기대 효과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타당한 사업이었다며, 다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담합이나 일부 부실 공사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또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를 위한 평가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가려질 것이라고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4대강 사업만 해도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김 전 총리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고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이런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나 그 기대 효과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타당한 사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담합이나 일부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전체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를 위한 평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모든 것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산단 명칭 논란, 진주의료원, 도청 이전, 서부청사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선 출마까지 언급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남지사 재선에 성공하면 임기 중간에 대권 도전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도지사 재선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선이 2017년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 임기 도중 대권에 도전할 경우 도지사직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열심히 하는 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도지사 팽개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도지사도 열심히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지금도 제가 도지사 하면서 도정만 열중하고 있지 밖에 선거운동은 하러 다니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서민의료를 4%밖에 수행 안 했다면서 진주의료원의 의료 수가하고 마산의 삼성병원 의료 수가하고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는 강성 기존 노조가 노조공화국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을 위한 병원을 할 때는 도립의료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을 우리는 2배로 확장을 합니다. 마산의료원은 96년도에 경상대학에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정상화됐습니다. 예. 정상화되고 잘하고 있어요. 토요금 문제도 하고 마산의료원 노조에서 토요금 문제도 하고 예. 그리고 포괄 간호수과제도 하고 이거 마산의료원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간호사들 기숙사를 1인 기숙사도 아마 전국 최초로 도립의료원에 1인 기숙사 지어주는 데가 없을 거예요. 예. 지금 11월에 1인 기숙사도 완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 데는 하지만은 강성 기종 노조가 노조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한 병원을 할 때는 그건 도립의료원이 아니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문 닫기를 잘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차 후보들 간의 토론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로 입장을 듣는 걸로 토론을 하고요. 해본들 예. 지난 1년간 그 수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편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출연한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새누리당의 경선 후보 자격조차 없다며 국민과 정부 정책, 당론까지 위반한 독불장군식 도정을 펼친 홍 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의 이번 신축공사는 300병상을 새로 짓는 건데요. 국비와 도비 50대 50으로 해서 597억 원 정도 들여서 새로 지어요. 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다시 허물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현재 건물은 1972년에 지어진 낙후된 건물입니다. 예. 이렇게 전국의 34개의 지방의료원들이 2001년 기준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300병상이 안 되는 작은 규모인 이런 병원들이 많아서 보건복지부 정부 정책으로 아예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천안의료원, 충주의료원 이런 곳이 이제 신축해서 이전을 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주의료원도 2008년도에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맞춰서 534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지금의 이 장소로 325병상으로 늘려서 신축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도시 건설이 좀 늦어지고 시내에서 멀어지면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불편해서요. 좀 줄었던 것을 이유로 적자라면서 폐업을 한 거예요. 이런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산의료원 현대화 신축을 진주의료원과 비교하면서 강선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역선전하고 있는데요. 예. 마산의료원도 진주의료원도 모두 저희 보건의료조 산하 지부이기 때문에 임금하고 근로조건 같고요.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폐업 당시 체불 인구가 더 힘들었었죠. 예. 공공성 때문이라면 서부 경남 지역의 유일한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다시 열어야 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 경상남도의 이제 최근 5년 사망률 전국에서 1위입니다. 더군다나 이 서부 쪽 진주의료원이 근접해 있는 이쪽의 지역에 사망률이 오히려 도내에서 불균등하게 더 높기 때문에 예. 마산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진주의료원 열고 지금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 현대화된 장비 이런 것도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친노종북, 매노종북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딱지 붙이기고 큰 틀에서 메카시즘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냉전 시대의 잔재이기도 하고 분열 정치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정치를 국가 통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정책 대결을 하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비난에 가까운 것이고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지사는 그러면서 친노라는 게 뚜렷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종북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정치 발전을 위해 여든 야든 막말 정치와 딱지 붙이기 정치는 끝냈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종의 딱지 붙이기고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냉전 시대의 잔재이기도 하고요. 이제 분열 정치의 표현이기도라고도 보는데 저는 정치를 국가 통합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제 정책 대결을 하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비난에 가까운 것이고 이거 국가 발전, 정치 발전에 이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4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지만요. 친노라든지 종북이라든가 이런 실제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친노라는 게 뚜렷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종북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서로 간에 여던 야던 이런 막말 정치는 이제 좀 끝냈으면 딱지 붙이기 정치는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올린 공연기획자 윤모 씨와 이를 전달한 정미용 정의구실현 국민연대 대표에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정희 대표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없으며 팔로워가 수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퍼나른 정 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씨는 트위터에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내 어미는 닮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어 정 대표는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이 글을 리트윗했다가 윤 씨와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대해서 이번 야권 통합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연합뉴스와 뉴스와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작은 갈등이 있겠지만 통합은 역사의 도도한 물결과 같아 결국 그렇게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 김항식 전 총리, 이해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면서도 풀뿌리 단위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인권 증진의 삶을 살아온 게 자신의 차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올봄 들어 처음 황사가 나타난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영향을 주다가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8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9.7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